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명보 돌아오는 길에는 괌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이때 SGI를 결성했는데 신이치는 SGI 회장의 추대를 받아 취임했다. 그리고 불법의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연대를 전 세계에 넓히고 이곳 히로시마 땅에 왔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생명 존엄이라는 천리를 지닌 불법자의 사명이다.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듯 구체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행동만이 역사다. 영국 시인 블레이크가 한 명언이다. 신이치는 헌화를 준비한 히로시마 청년들과 굳게 악수했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이 진검승부라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신이치가 히로시마에 와서 줄곧 보인 행동에서 진검승부를 실감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월 5일 도쿄를 출발해 교토로 갔다. 그곳에서 완전 연소하며 여러 행사를 마치고 7일 오후 신칸센으로 히로시마에 들어왔다. 6년 8개월 만이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지나서 우시다 신마치에 세운 히로시마 문화회관에 도착했다. 며칠 전인 11월 3일 준공한 회관이었다. 맑게 흐르는 오타강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서 있는 회관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 타일을 바른 5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대지 면적 약 3,000평방미터, 2층 대강당은 약 350평방미터로 당시로서는 매우 웅장한 대법성이었다. 많은 동지가 활짝 웃는 얼굴로 신이치를 맞았다. 준공을 축하합니다. 환영의 꽃다발을 받은 신이치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회관 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각 방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안에 있는 사람을 격려했다. 신이치가 히로시마의 중심자에게 말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가. 지도자라면 그 정도는 알고 지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직접 걸음을 옮기고 돌아다니며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싸움도 그런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될 거라는 생각에서 타성과 관료주의가 시작됩니다. 간부는 이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짧은 틈을 아껴 온 힘을 다해 지도했다. 회관 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기쁨이 가득 넘치고 활기차 보였다. 모두 기뻐하고 있군요. 웅장한 회관이 생겨 정말 잘 됐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이 회관과 활기찬 동지를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선생님을 대신해서 내가 여러분을 끝까지 격려하겠습니다. 스승을 대신한다는 자각이 바로 참된 제자가 지닌 마음이다. 신이치는 히로시마 문화회관을 돌아보며 주고쿠 방면 중심자에게 회관 시설을 상세히 물어보고 회관 건설을 위한 본연의 자세에 관해 말했다. 회관은 수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니만큼 화장실 등은 가급적이며 넉넉하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회합 장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화장실 수가 적거나 계단이 좁고 가파르거나 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설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회회관은 특히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에는 사상이 드러납니다. 인격이 드러납니다. 학회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인간주의 단체이므로 사람을 배려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 신이치는 히로시마현을 비롯해 주고쿠 방면의 초창기 공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고 지도했다. 그 공로자 대표를 표창하고 공로자의 성함을 딴 나무를 히로시마 문화회관의 기념으로 심으면 어떨까요? 어쨌든 간부는 늘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애쓰신 분을 표창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 희망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에 힘쓰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간부가 그 점을 의식하지 않고 무자비하면 회원이 가엾습니다. 신이치는 쉬지 않고 잇따라 지도했다. 그 모습에서는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강한 기백이 가득 넘쳤다. 이것이 곧 임종이 지금 어서 1337쪽이라는 각오로 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의 행동이다. 저녁 7시에 히로시마 문화회관 개관식이 열려 히로시마현 대표 간부들이 참석했다. 신이치는 히로시마의 번영을 기원하며 엄숙히 근행을 마치고 현지 멤버에게 본부 총회 때문에 국내외 대표가 히로시마에 모여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주고쿠 지방 멤버는 일본에서 가장 밝은 주고쿠를 목표로 나아가자고 지침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신이치는 주고쿠 지방 각 현을 비롯해 해외 대표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계속해서 간담하고 격려했다. 히로시마 청년부원들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히로시마에 와서 줄곧 분투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다. 그러니만큼 순간순간이 진검승부라는 신이치의 말이 강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신이치는 11월 8일 평화기념공원에서 헌화를 마치고 히로시마 문화회관으로 돌아와 저녁에는 전국 각부 대표 간부로 구성된 중앙 간부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창가 공로상, 국제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신이치가 제안한 대로 히로시마현을 비롯한 주고쿠 지방 각 현의 광포 공로자도 표창했다. 신이치는 수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을 담아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대표자 회의에서 간담을 나누듯 지도자론 등을 말했다. 광선이포 활동에는 간부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사람은 명령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동지를 진심으로 포용하고 자기가 직접 실천하면서 함께 활동에 힘쓰자고 말해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체험으로 뒷받침된 이야기에는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이 승리의 파도를 크게 넓혀갑니다. 그러므로 간부는 늘 자기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또 간부는 싸움을 시작했다면 승리를 향한 집념과 자기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기백이 용솟음쳐야 합니다. 모두 똘똘 뭉쳐 승부를 내야 할 때 간부인데도 진심을 다해 싸우지 않고 조용히 정세만 살펴보는 태도가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는 모두에게 의욕을 잃게 하며 사자 신중의 충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이 니치렌의 제자 중에 이체 이심의 자가 있다면 예컨대 성 안에 있는 자가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라. 어서 1347쪽 하고 말씀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그 죄는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치는 새 출발을 앞두고 간부의 자기 혁명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했다. 견고한 창가학회를 건설하려면 각 방면과 지역을 한 곳 또 한 곳 반석처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쿄에서 개최하던 본부 총회를 각 방면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2년 전에는 간사이 지방 오사카에서, 지난해에는 주부 지방 나고야에서 열었으며 원폭을 투하한 지 30년이 되는 이 해에는 주고쿠 지방 히로시마에서 열기로 했다. 신이치는 세계 평화를 위해 새롭게 맹세를 다지는 총회가 되도록 제언도 구상하고 강연할 원고를 준비하는 데도 각별히 힘을 쏟았다. 신이치가 그 사실을 측근 간부에게 말하자 그 간부가 깜짝 놀란 듯한 어조로 물었다. 선생님은 이제까지 정말 많은 평화 제언을 거듭하셨습니다. 사태 개선책을 비롯한 개혁 구상을 어찌 그처럼 잇따라 내놓을 수 있는지요? 신이치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핵무기 패절, 전쟁 근절은 도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내 책임이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점은 광선유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작정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모여 협의를 해도 아무런 의견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지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75년 11월 9일 제38회 본부총회가 히로시마 성 가까이에 있는 히로시마 현립체육관에서 오후 1시 20분이 조금 지나 성대하게 열렸다. 늦가을의 상쾌한 바람이 체육관 주변에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을 살짝 흔들었다. 회합을 시작하기 전에는 비를 뿌리던 하늘이 점점 맑아지면서 무지개가 선명하게 떴다. 본부 총회가 열리는 현립
체육관 단상에는 오렌지색 꽃으로 장식한 지구를 배경으로 건강, 청춘이라는 파란색 글자가 걸려 있었다. 학회가 이듬해 슬로건을 건강, 청춘의 해라고 정했기 때문이다. 총회를 축하하며 음악대를 비롯한 고적대와 합창단이 여러 곡을 편곡한 청춘을 선보이고 이윽고 개회를 선언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최지인 주곡구의 총합장이 개회사를 하고 나서 내년 활동 방침을 발표하고 청년부와 부인부 그리고 장년부 대표가 포부를 발표한 다음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강연했다. 신이치는 첫머리에 히로시마에서 여는 본부 총회에 관해 힘주어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0년이 되는 때를 맞아 오늘 본부 총회는 그런 인류의 참극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중대한 결의로 여는 회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회가 이듬해 방향으로 내건 건강, 청춘의 해를 언급하고 건강론을 펼쳤다. 불법에서는 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말하고 나서 진정한 건강은 어떤 것인지를 논했다. 건강은 단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체가 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건전하고 활기차고 창조적으로 꾸려가야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최악의 환경 조건까지도 오히려 비약하는 원동력으로 바꿔야 정말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담긴 본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생명을 혁신하는 일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생명을 혁신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당체를 인간 내부에서 통찰하여 불계, 즉 부처의 생명이라 명명하고 현실적으로 생명을 혁신하는 일을 개척한 불법이 바로 인류의 건강법을 가장 근원적으로 밝힌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하는 박수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이어서 청춘을 논했다. 신해치는 청춘의 근원에는 약동하는 생명이 있고 비록 미완성일지라도 위대한 생명의 연소가 있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발랄한 에너지 그리고 정의감과 정열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기에 품은 신념을 죽는 순간까지 계속 불태워야만 참된 건강이 있고 청춘이 빛난다고 힘주어 말하고 불법의 역사에서도 변혁자는 늘 생애 청춘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석조는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 법을 구도하는 중생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설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인멸하는 해까지 더욱 어서를 써서 제자를 지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신해치는 학회 역사에서도 순교한 선사 마케코치 초대 회장은 취조실에서 당당하게 불법을 설했고 도다제 2대 회장은 서거를 얼마 앞둔 순간까지도 묘법 유포를 구상하며 계속 지휘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렇듯 불법을 체득한 성각자가 보인 삶의 자세에서 우주 생명과 교류하며 빛나는 생애 청춘을 한결같이 살아간 참으로 이상적인 위대한 인간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젊디 젊고 건강미 넘치는 청춘의 숨결로 가득 찬 생애 청춘이라는 삶의 자세를 완수했으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니치의 외침에 참석자 모두 커다란 박수로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대우주와 인간 생명 모두를 관통하고 지탱하며 생겨나게 하는 근원적인 일법이 바로 남묘호랭개교입니다. 불법을 실천해 근원적인 법과 우리 생명을 합치시키면 참된 건강과 청춘의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확신을 담아 강조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면 생명은 활력이 늘어나 건강해지고 청춘의 기세가 가득 넘친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나이는 젊어지고 복은 쌓일 것이외다. 어서 1135조라고 말씀하셨다. 광선유포를 위해 사는 사람의 생명은 생애 청춘이다. 참석자는 눈빛을 빛내며 신이치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창각회의 근본 목표는 어디까지나 광선유포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개개인의 활동은 절복과 홍교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절복이 바로 말법의 불도 수행을 하는 진수이고 그렇게 해야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로서 그리고 지용 보살로서 본분을 완수할 수 있다. 신이치는 만인의 불성을 용현시키는 이 불법 학대 운동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본원적으로 인간을 부흥시키고 생명의 존엄을 확립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말을 이어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을 수재한 사회인 집단이 사회에서 다해야 할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창갑회의 목표를 알아본다면 생명 존엄을 기조로 한 문화 흥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계원 개개인이 사회에 공헌해야 할 본연의 자세를 말씀드리면 인간 공화의 지역사회 출현과 인간성이 넘치는 직장사회 창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교를 추진하는 일과 문화를 비롯해 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모두 불법 정신인 일체 중생 구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본디 하나이면서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말했다. 광선 유포, 절복, 혼교는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서 변혁할 힘을 내게 하여 구제하는 일입니다. 한편 생명 존엄을 기조로 한 문화 흥룡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인 외부에서 구제할 길을 개척하는 일입니다.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구제하는 길에 관해 말하자면 입정 안국론에도 나라를 잃고 집이 멸망한다면 어느 곳에서 둔세하리요. 그대 모름지기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미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어서 31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항구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도입니다. 사표의 정밀은 사회의 평화다. 종교가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이미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 사상가 에머슨의 잠언이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있다. 이어서 신이치는 핵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진행했다. 그는 첫째로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제조, 실험, 저장, 사용하는 일을 모두 금지해야 하며 이 지상에서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날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핵무기는 탈명자인 마와 같은 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불법자로서 이제까지 계속 핵무기 폐절을 힘주어 말해왔다. 그리고 핵 확산에 제동을 걸고 핵무기를 모두 없애기 위한 핵심을 힘주어 주장했다. 나는 핵무기를 폐절하기 위해서는 핵 억지 이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강조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깊고 본원적인 차원에서 핵무기는 악마의 산물이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자도 악마이고 사탄 같은 행위라는 도다 선생님의 통찰을 전 세계에 넓히는 일이 가장 근원적으로 핵을 폐절할 저류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폐절하려면 핵무기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 여하에 따라 핵무기를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는 그 존재를 긍정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확고한 천리를 기본으로 하는 토대가 없으면 평화의 성을 세울 수 없다. 신이치는 둘째로 핵무기를 모두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에 대해 제언했다. 그중 하나는 핵 폐절을 바라는 국제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널리 민간 차원에서 핵의 실태를 비롯해 핵이 인간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올바르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을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에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무기를 완전히 폐절하기 위한 세계 정상회의를 여는 첫 단계로 전문가, 과학자, 사상가 등 민간 대표를 한데 모아 국제평화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핵의 위협을 철저히 연구하며 토의하고 핵 군축의 구체적인 과정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 열어야 한다고 제창했다. 그리고 첫 단계인 국제평화회의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현실적인 문제로 핵을 보유한 어떤 국가도 먼저 핵을 사용하지 말 것,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는 장래 결코 핵을 투하하지 말 것을 의결해 핵무기를 폐절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 국제평화회의를 평화 원점의 땅인 히로시마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신이치는 셋째로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핵도 인류가 생존하는 데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안전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그는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등 인류가 영지를 한데 모아 대처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인류의 도덕적 미망이 있다고 지적한 어느 학자의 설을 소개했다.
신이치는 그 도덕적 미망이 인간 생명의 잠재한 근본적 미혹, 즉 원품의 무명에서 비롯되며 이를 물리치는 길을 만인에게 제시한 가르침이 니치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미망을 깨고 인간 생명에 내재하는 선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겉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는 교육, 특히 자기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원점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 자신이 변혁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행복해지지 않고 사회 번영도 세계 평화도 이룰 수 없다. 인간 혁명이 곧 인간 찬가의 세계를 열고 근원적인 힘이 된다. 스니치가 강연을 시작한 지 이미 1시간 가까이가 지났다. 그는 강연 도중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건강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 못다한 말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도다 조세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가려고 했던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본부총회다. 이렇게 생각하자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다. 신일치는 더욱 힘주어 강조했다. 그 집념, 어린 외침이 자신의 힘을 북돋았다. 사자 후의 강연이 이어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또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를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업이나 도산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위기에 빠진 현상을 지적하고 정부는 약자 구제라는 긴박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는 꿈을 쫓을 것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 인류에게 공헌하는 문화의 보고, 문화 입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창했다. 강연은 창각회의 사회적 역할로 옮겨졌다. 신이치는 종교가 완수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격동하는 사회에서 시대를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릴 힘과 생명의 활력을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마음의 밭에 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창각회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은 내적인 깊은 생명에서 비롯된 정신으로서 폭력을 비롯한 권력과 재력 등 외적인 것을 구속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힘에 계속해서 맞서는 싸움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 정신의 힘을 개발하려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착실하게 대화하며 생명을 촉발하는 수밖에 없다. 신이치는 권력주의나 무력을 배경으로 한 힘에 의지하는 위압적인 방식이 국제 정치 무대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인간주의를 근본으로 한 대화가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연다고 확신했다. 사실 시니치가 펼치는 대화주의가 일본과 중국, 일본과 소련의 사이에 새로운 평화 우호의 흐름을 열고 있었다. 강연은 일본과 중국의 평화 우호 조약 체결로 옮겨졌다. 시니치는 저우언나의 중국 총리와 나눈 회담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1972년 9월에 조인한 중일 공동 성명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패권에도 반대한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했다. 이 정신을 한 발짝도 뒷걸음질 치지 않게 굳게 지키며 이 정신이 명확히 담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동지들의 얼굴은 결의에 불타 상기되었다. 신이치는 백초를 갈아서 일환 내지 백환으로 만들어서 일환도 백환도 다 같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라 어서 1121쪽라는 글어를 배독했다. 100가지 약초를 갈아서 하나 또는 100개의 환약을 만든다 해도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은 한 알이든 100알이든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신이치는 그 비유를 들어 강조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창가학회입니다. 그 이외에 창가학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 존귀한 사명과 자격이 있다고 설하는 가르침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내가 바로 창가학회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동지와 나누는 유대가 내가 속한 반이 창가학회이다. 그러므로 광선유포는 내가 성장하고 법과 사회를 위해 애쓰고 공헌한 만큼만 나아간다. 내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일 말고 학회의 승리는 없다. 사회의 조직에는 집단 속에 매몰되는 개인이 있다. 그러나 학회는 각자의 개성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이치에 동심하는 인간주의 조직이다. 학회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은 광선유포에 있다. 그것은 생명천리를 사람들 가슴 속에 확립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빛나게 하는 성업이다.